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사무자동화 자격증 취득과정 ITQ 엑셀 평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ITQ 엑셀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에 도시락 1일 판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엑셀을 좀 열어주시고요. 제일 기본 세팅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요 앞에 시트를 이름을 바꿔보죠.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수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모든 시트 선택을 해주시면 3개의 시트가 모두 선택이 됐겠죠? 자, 이 상태로 보시면 통합문서 1에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그룹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 3가지 시트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놓은 상태를 말하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내용을 적게 되면은 이 3가지 시트에 모두 다 작성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는 A열의 열너비를 1로 조절을 할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로 가서 열너비를 1 하고 엔터. 그런 다음에 A랑 1 사이 네모난 이 부분을 찍어 주시고요. 지문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굴림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 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을 한꺼번에 글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1작업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제1작업만 선택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내용을 적습니다. 자, 비사셀에다 클릭하시고 글씨 적을게요. 제가 컨트롤 휠을 눌러서 일단 화면에서는 크게 보이게 맞춰보았어요. 이 정도 위치가 일단 좀 맞겠네요. 자, 여기서 두 줄로 적으려면 Alt 엔터. 자, 제품 코드가 보니까 영문자, 소문자 섞여 있긴 하네요. 조금 어려운 걸로 내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어렵다기보다는 쓰기가 복잡한 거죠. 자, J 천천히 적을게요. J 233G 그다음에 21P SA737F 그다음에 BU 735 P네요. 그다음에 OM 248G MO 247 G KM 838 P GO 24G. 자, 도시락 명서부터 적을 때 좀 더 편하게 적는 방법은 범위를 잡아놓고 적으면 좀 편해요. 자, 보세요. 볶음밥, 연어, 초밥, 이렇게 적고 분류에 육류, 해산물, 육류, 기타, 육류, 기타, 해산물.
자, 적을 때 범위를 잡아놓고 엔터를 치면은 범위까지 내려간 후에 자동으로 위쪽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좀 더 적기가 편하십니다. 자, 이렇게 적었고요. 열 너비를 좀 맞출 건데 C열과 D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C열에서 가장 긴 셀을 기준으로 맞춰지기도 하니까 이렇게 맞추면 좀 더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아니면 직접 끄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적어보죠. 세 칸을 잡아서 병합. 밑으로 끌면 병합된 것끼리 복사가 됐죠? 요 두 칸은 범위를 잡고 병합하시고요. 세 칸을 병합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작성을 했고요. 이제 범위를 잡고 저는 모든 테두리를 먼저 눌러놔요. 그러면 일단은 선이 좀 보이니까 조금 더 보기가 나으시죠?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정렬은 숫자나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하지만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잡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자, 문자 부분은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시고요. 숫자 부분은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일 거예요. 여기 판매 금액은 범위를 잡아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여기서 테두리를 양쪽에 크로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대략적으로 기본 데이터를 다 작성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제목 부분을 할 차례인데요. 사다리꼴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땐 삽입의 도형. 여기서는 지금 요거죠. 사다리꼴로 그려주시고요. 적을게요. 도시락 1일 판매 현황. 자, 그 다음 여기 도형의 바깥쪽, 요 도형에 글씨 말고요. 도형의 안쪽 부분 그냥 찍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로 글꼴은 굴림에, 보면 굴림에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자, 바꿔볼게요. 굴림에 24포인트, 굵게, 검정,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얘기는 없지만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시면 가운데로 맞춰져 있죠. 그래서 얘네를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자, 그리고 그림자 스타일은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기 도구, 즉 도형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 그리기 도구라는 정황 탭이 떠요. 여기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를 그림자를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라니까 이쪽에 이제 결제란을 만들어야겠죠? 자, 두 칸을 잡아서 이 부분은 병합, 결제, 담당, 팀장, 부장. 그래서 이 결제를 글자를 세로 쓰기로 맞춰주시고
17번은 좀 넓게 해줄게요. L열은 좀 좁히겠습니다. 담당 팀장 부장도 범위를 잡아서 결제란에 맞게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 가운데 정렬을 해서 맞춰서 놓고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주시면 결제란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죠. 결제는 우리가 세로로 쓸 땐 여기서 세로 쓰기 누르시면 돼요. 자, 결제란을 만든 부분을 범위로 잡고 여기를 복사를 누릅니다. 컨트롤 C를 누르셔도 물론 무방해요. 자, 복사를 했다면 위쪽에다가 붙일 건데요. 이 결제란을 붙이고자 하는 부분에, 즉 저 같은 경우는 H1셀이죠. 여기를 선택을 해놓고 붙여넣기에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결제란이 그림으로 붙어져요. 붙이기를 할 때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은 칸에 맞게 칸에 조절이 돼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세요. 만약에 그냥 붙여넣기를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칸이 지 맘대로 조절이 돼버립니다. 자, 제가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했어요. 자, 다시 그림으로 붙여볼게요. 자, 붙여넣기를 할 때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는 이 결제란 자체가 그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셀의 크기랑 상관이 없이 받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결제란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예제에서는 결제란을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 L열부터 O열까지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면 굉장히 쉽게 삭제가 되어져요. 16행 17행도 삭제. 자, 깔끔하게 결제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B4에서부터 J4, G4, I14 부분은 주황색으로 채우기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우기를 했으면 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G14, I14 이렇게를 선택하시고 색깔을 주황색을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할 건데요. 이 H14셀에다가 도시락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요. 유효성 검사를 할 때 제한 대상은 무조건 목록으로 놓으시고요. 원본은 C5에서부터 C1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여길 눌렀을 때 도시락명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제에서는 제육볶음밥으로 골라 놓았으므로 저도 제육볶음밥으로 선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부분인데요. H5에서부터 H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H5에서부터 12까지 범위를 잡고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할 때 예를 보자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 원자가 표시되도록 할 것이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샵 쉼표 샵 0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요걸 골라주시고 뒤에다가 원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뭐뭐 원의 형식으로 설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H5에서부터 H12 영역에 대해 판매 금액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범위를 H5에서부터 H12 지금 범위 잡아놓은 이 부분인데 여기 이름 상자에 클릭을 하시고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판매 금액.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딴 데 커서가 있더라도 여기서 판매 금액을 딱 잡아주면은 판매 금액이 범위가 잡혀지는 이름 정의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절은 다 해결했어요. 자, 이번에는 함수 부분을 진행을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 함수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판매 순위는 판매 수량 단위계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부터 3위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수는 if랑 rank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수를 하실 때 일단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함수를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다 한꺼번에 적으려고 한다면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함수를 알기 때문에 if 문서부터 적어도 헷갈리지 않고 적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ITQ 엑셀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한 게 아니시기 때문에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은 정의가 안 내려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은 좀 쉽게 구분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하실 거는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랭크로 구해볼게요. 자, 등호 적고 랭크. 넘버 부분에는 해당 줄에 지금 내가 구할 건 무엇이냐면 판매 수량의 순이죠. 그러니까 판매 수량인 G5셀을 찍습니다. 그리고 쉼표, REF는 레퍼런스를 뜻해요. 즉 참조 범위가 되겠는데 이 판매 수량이 즉 J233G라는 이 제품 코드가 갖고 있는 판매 수량이 전체 얘네들 중에 몇 등을 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판매 수량 범위를 쭉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F4번으로 고정을 합니다. 왜 고정을 하라고 하냐면 얘만 구할 게 아니라 밑에도 판매 순위를 구할 거고 그 밑에도 판매 순위를 구할 건데 이 범위 안에서 몇 등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F4번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쉼표 하시면 여기 이제 오더라는 부분이 진하게 나타나는데 오더는 정렬되는 방법을 뜻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대괄호가 쳐져 있죠? 그러면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큰 순서가 1인 거는 내림차순이에요. 그렇다면 벌점 같은 경우 또는 100m 달리기의 경우는 오히려 숫자가 작은 게 1등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오름차순으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큰 순서가 1등이므로 내림차순을 골라주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각각의 판매 순위가 나올 거예요. 자, 이 판매 순위 중에서 3위까지만 표시해라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판매 순위가 3등까지면 판매 순위를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빈칸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판매 순위를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편집창이 나타나는데 랭크 앞에다가 if 괄호하시고요. if는 조건에 따라서 참값이면 어떤 값, 거짓값이면 다른 값을 적게끔 하는 게 if죠. 로지컬 테스트라는 이 부분이 진하게 나타났을 텐데요. 여기가 논리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랭크로 구한 순위가 지금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조건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랭크로 구한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쉼표하고 그런 경우는 랭크로 구한 이 값이 그대로 복사를 해서 뒤에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랭크로 구한 이 순위가, 이 판매 순위가 3위보다 작거나 같다면 랭크로 순위를 그대로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빈칸이 나오게 해라. 따옴표 2개는 빈칸을 뜻해요.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판매 순위가 나오게 되고 이 판매 순위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려 주시면 이렇게 판매 순위가 3등까지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자, 유통기한인데요. 제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추출해서 2를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드 함수와 &% 연산자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3일과 같은 형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제품 코드의 네 번째 숫자를 추출해 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유통기한에 커서를 놓고 등호를 적고 미드를 적습니다. 자, 텍스트라는 거는 내가 글자에서 스타트 넘이라는 거는 몇 번째, 넘차스라는 건 글자 수 몇 글자를 가져올 거다. 이런 것이 바로 미드인데요. 텍스트는 이 제품 코드에서 스타트 넘은 몇 번째 글자 가져오라고요? 네 번째 글자.
그리고 쉼표 넘차스는 글자 개수 몇 글자 가져와야 될까요? 한 글자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1 적고 괄호 닫고 일단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유통기한에 이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들이 가져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 뒤에다가 2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2를 붙여볼게요. 미드로 구한 값 뒤에 앰퍼센트로 문자열 연결자를 붙이고 따옴표 1 이렇게 적어주시면 유통기한이 며칠 며칠의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간단했죠? 자, 이번에는 최저 판매 금액을 구해볼 건데요. 수식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정의된 이름인 판매 금액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미함수를 쓰세요 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최저 판매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등호 적고 최저를 뜻하는 최소값을 뜻하는 민을 적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름 정의했던 판매 금액이라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됐죠. 여기가 이름 정의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저값을 뽑아라. 이렇게 해주면 2,900원이 최저 판매 금액이었던 듯 합니다. 자, 이번엔 해산물 제품의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sumif와 countif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우리 혹시 학창시절에 평균을 구해본 적이 있으신 분? 사실 다들 구해보셨죠? 자, 어떻게 평균을 구하던가요? 각각 우리가 시험을 봤던 그 과목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합을 과목의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지 않던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산물 개수, 수산물 제품의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해산물 제품의 판매 수량의 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래서 sumif를 써볼게요.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게 sumif인데요. 조건은 해산물 제품인 거죠. 그래서 분류가 쉼표, 따옴표, 해산물인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판매 수량의 범위를 잡고 괄호를 닫으시면은 일단 sumif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판매 수량의 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뒤에다가 나누기 countif 해서 분류가 크리트리아는 분류가 그 다음에 해산물인 거 그죠? 따옴표하고 해산물. 자, 요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요, 요렇게 해산물 제품의 판매 수량의 평균이 나오게 돼요. sumif로 일단은 range라는 부분은 조건 부분, 조건 범위. 그래서 분류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크리트리아는 해산물, 그 다음 sumrange는 더할 범위. 그래서 지금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할 거니까. 그죠? countif로는 일단 조건 범위. 그래서 D5에서부터 D12까지 조건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건, 해산물인 것의 수를 세라. 자, 이렇게 하면 평균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육류 판매 수량 합을 구해 볼 건데요. dsum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sum도 데이터베이스 sum이라고 해서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표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병합이 돼 있지 않은 표 범위니까 B4에서부터 J22까지 범위를 잡았고요. 그 다음 쉼표. 필드는 내가 뽑을 게 육류의 판매 수량 합이죠. 그러니까 판매 수량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크리트리아는 조건 범위인데요. 육류인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류가 육류.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육류의 판매 수량 합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총 판매 금액을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H14셀에서 선택한 도시락 명에 대한 총 판매 금액을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금액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VLOOKUP 함수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등호를 적고 vlookup. 룩업 밸류는 도시락명, 제육볶음밥.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죠. 그래서 이 도시락 명서부터의 범위를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룩업 밸류에서 우리가 찾는 값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 테이블 어레이는 그 찾는 값이 첫 번째 범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부터 범위를 잡는 게 아니라 도시락 명서부터 범위를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 인덱스 넘이라는 거는 우리가 뽑을 게 무엇이었냐면 판매 수량을 뽑을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매 수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래서 5.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 false 또는 0을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 평가 문제를 내신 분이 곱하기 판매 금액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자, 판매 수량을 고르셨어요. 근데 그 옆에 판매 금액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또 한 번 곱하기 vlookup. 여기 룩업 밸류는 똑같아요. 제품 이 제육볶음밥이 요 도시락 명서부터의 범위에서 이번에는 판매 금액이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그러니까 6.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 0.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총 판매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이번에는 7번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판매 금액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판매 금액 셀을 범위를 잡아보죠.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홈 탭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 막대를 녹색으로 줘라.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일단 첫 번째 문항은 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자면 가장자리가 진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범위를 다 잡아주신 후에 여기서 굵은 상자 테두리, 그 다음에 안쪽에만 범위를 다시 잡은 다음에 다시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작업은 다 끝난 상태예요. 자, 이제 2작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작업에서는 필터 및 서식 80점짜리 문제인데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까지의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 셀부터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합니다. 즉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B4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후에 제2작업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복사가 안 됐나봐요. 컨트롤 C 제2작업 B2 셀에다 컨트롤 V V를 조금 굴려서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열 너비도 내가 맞추고 싶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서 열 너비를 체크를 해주시면 열 너비가 맞춰질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고급 필터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분류가 66이면서 AND 조건이죠. 판매 수량이 200 이하 이거나니까 OR 조건이죠. 분류가 기타. 자, 여기서 필요한 건 분류랑 판매 수량이네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의 분류랑 컨트롤 누르면서 판매 수량을 찍으시고 컨트롤 C 복사. 이거를 조건 위치는 B13셀에다 입력하라고 했으므로 B13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주세요. 분류는 여기서는 분류가 66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66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66이면서 판매 수량이 200 이하라고 했으므로 판매 수량은 작거나 같다 200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 분류가 기타인 거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기타 이렇게 적으면
같은 줄은 AND 조건, 다른 줄은 OR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분류가 66이면서 판매 수량이 200 이하이거나 분류가 기타인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복사 위치를 B18셀에 나타나도록 하라고 했으므로 이제 고급 필터를 들어가 볼 건데요. 처음에 B2에서부터 H12까지 저는 범위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커서만 두셔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에 고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고요. 목록 범위 맞죠? 그래서 이 조건 범위를 요 13셀에서부터 C15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는 B18셀을 찍으신 후 확인을 누르면 이 조건에 맞는 제품 코드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표서식에서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잡아서 홈 탭에 채우기 없음을 할게요. 글꼴에 채우기 없음. 그러고 나서 표 스타일 보통 6의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으므로 여기를 홈 탭의 표 서식, 여기서 보통 6번 서식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설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제3작업입니다. 자, 제3작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시험에서는 피벗 테이블 그리고 부분합이 달마다 교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벗 테이블과 부분합 둘 다 열심히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이제 코로나 전에 시험을 봤던 거는 부분합이 나왔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피벗이 나올 확률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벗 테이블을 한번 문제를 뽑아 보도록 할 건데요. 피벗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을 해서 제3작업 시트에다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1작업 시트의 범위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범위는 B4에서부터 그냥 제22까지 데이터 범위를 다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다면 이거를 삽입에 피벗 테이블로 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는 거예요.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는 여기 보시면 출력 형태가 제3작업 B2셀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3작업 위치 찍고 하시면 돼요. 제3작업에 B2셀을 찍어주시고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여기 판매 금액, 분류, 개수, 평균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들 어려워하시기에 같이 좀 볼게요. 자, 순서는 그냥 여기가 조그만 표라고 생각하시고 요 출력 형태대로 그냥 끌어다 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쪽에 판매 금액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판매 금액이라는 애를 끌어다 행에다가 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요 옆으로가 분류가 있죠. 그러면 이 분류를 끌어다 열 레이블에다 두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개수, 평균 이렇게 적혀 있는 건 값이에요. 자, 도시락명이라는 내용을 개수에다 이렇게 값에다가 넣으면요. 도시락명 자체가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이란다.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로 나와요. 만약에 숫자 데이터를 갖추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얘는 합으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문자 데이터다. 그럼 지금처럼 개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 옆에 뭐가 있냐면 판매 금액 단위계의 평균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판매 금액 단위계의 이거 판매 수량인가요? 판매 수량 단위계의 평균을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일단은 표의 레이아웃을 맞춰서 배치를 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할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합계라는 부분을 찍고 값 필드 설정으로 가셔서
여기를 평균으로 배치를 해주세요. 그러고 얘가 갑자기 평균 판매 수량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럼 이 뒤에다가 단위계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 그러면 여기가 평균 판매 수량 단위계로 이렇게 표시가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매 금액을 그룹화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 레이블 안에 아무 데서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합니다. 판매 금액의 요 시작값을 보시면 2001로 시작을 하죠. 그럼 여기는 2001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 요 끝에 값은 5000으로 적혀 있죠. 그럼 요 끝은 5000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1에서 3001이면 몇씩 증가했어요? 1000씩 증가했죠. 단위를 1000으로 맞추고 확인을 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의 옵션으로 가보시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체크. 그 다음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빈셀을 별별로 표시하라고 했으므로 요쪽에 빈셀 표시를 별별. 그 다음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약 및 필터의 행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까지 모양을 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정렬하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해산물, 육류,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거는 기타, 육류, 해산물인데 해산물서부터 배치를 하려면 내림차순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열 레이블을 내림차순 정렬을 체크.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나머지를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 금액과 분류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행 레이블은 판매 금액, 열 레이블은 분류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이 출력 형태랑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별별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별별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를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특별하게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요거 출력 형태 문제 제3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제4작업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작업은 그래프, 차트 작업으로 100점짜리 작업인데요. 여기 조건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세요. 근데 제4작업에서 일단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바로 이쪽에 있는 출력 형태. 자, 여기를 보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들을 데이터로 가져올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제육볶음밥, 연어 초밥과 같은 데이터가 들어갔다면 도시락명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판매 금액, 판매 수량 요렇게가 범위가 돼요. 요것도 제가 이렇게 옆으로 당겨서 보여드려 볼게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보이고 여기서 이제 범위를 잡을 거니까 얘도 범위에 맞게 조금만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가 다 보이는 상태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데 제육볶음밥, 연어초밥이 있으니까 도시락명을 찍고요. 판매 금액, 판매 수량이 있으니까 컨트롤 누르면서 범위를 잡으세요. 자, 제육볶음밥, 그 다음 연어초밥, 새우 필라프, 그 다음 불고기 덮밥, 그 다음 모듬치킨 도시락, 그 다음 꼬마 정식 도시락. 이렇게 범위를 잡으셨다면 이거를 삽입에 세로 막대형으로
여기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나왔죠. 자, 이렇게 차트를 뽑았습니다. 차트는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혹시 잘못 나왔다면 범위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지우고 다시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지울 때는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면 쉽게 지워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데이터 범위는 잡았고, 그 다음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사 작업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라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이거를 차트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도구라는 정황 탭이 뜰 거고요. 거기서 디자인에 있는 제일 끝 차트 이동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새 시트 제사 작업을 적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사 작업 시트가 만들어졌죠? 자,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번의 스타일 30번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차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3번에 차트 스타일은 30번. 이거네요. 그 다음 영역 서식에서 차트는 글꼴을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를 주랍니다. 그래서 글꼴부터 바꿔보자면 글꼴은 여기 차트 영역이라고 뜨죠. 이렇게 마우스를 어디다 갖다 놓는지에 따라서 차트 영역, 그림 영역, 뭐 계열 이렇게 다르게 이름들이 뜨는데요. 여기 빈 곳 있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차트 영역이라 뜰 거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이게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 위쪽에다가 아까 보면은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 그러니까 굴림의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질감의 파랑 박엽지를 주라고 했으므로 그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은 채우기가 흰색인데 어차피 지금 채우기가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되어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가 제목 서식이에요. 자, 제목을 보면은 지금 차트 제목이라 적혀있는 이 부분을 일단 고치죠. 육류 및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차트를 서식대로 고칩니다. 글꼴은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테두리를 주래요. 그래서 여기를 굴림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나와요. 20포인트 굵게, 그 다음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까망.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이번엔 서식인데요.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판매 수량은 되게 조그만하게 붙어 있고요. 판매 금액은 크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축을 하나밖에 쓰지 않다 보니까 이 판매 수량은 단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200, 300, 1단위, 100단위 이런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판매 금액은 1000단위죠.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한 축으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사 작업이 여기 있네. 일단 끌어다 옮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되게 적게 나온 거고 얘는 이렇게 크게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 수량을 이렇게 단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저는 먼저 계열을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택한 계열에 대한 보조축이 이 오른편 쪽에 생기게 되고요. 이 선택한 계열은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를 바꿔서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면 완성.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인데요. 제육볶음밥의 판매 수량 계열값을 표시하고 위치는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육볶음밥의 판매 수량 계열값을 먼저 표시해 볼게요. 그럼 제육볶음밥이 여기 있고 판매 수량은 요거죠. 그럼 얘를 찍으면 전체 계열이 모두 다 선택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 다시 한번 여기를 찍으세요. 그러면 제육볶음밥만의 판매 수량만 선택이 됐죠. 자, 계열값을 표시하라는데 계열값이
레이아웃에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에 위쪽으로 두면 이렇게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눈금선. 여기가 이제 눈금선이에요. 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눈금선 서식으로 가세요. 그래서 선 스타일의 대시 종류를 점선으로 바꿔주시고 닫기를 해주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을 바꾸는 건데요. 자, 출력 형태의 축은 1000단위씩 6000으로 끝났네요. 1000단위씩 6000 받고, 그 다음 이쪽은 60씩 해서 300으로 끝났고, 이쪽에는 이렇게 주 눈금선이 있습니다. 다르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서식으로 갈게요. 자, 여기 지금 숫자들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축서식 해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00은 맞는데 주 단위가 50이 아니라 60이므로 60으로 설정을 하시고 주눈금 바깥쪽에 있는 거 맞죠? 그대로 닫기. 자, 눈금선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법례. 법례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자, 법례명을 보니까 판매 금액은 그대로고 판매 수량 단위계가 옆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엑셀에서 우리가 만든 거는 판매 수량 단위계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옆쪽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 수량 단위계라는 것을 편집을 합니다. 여기에다 적으시면 돼요. 판매 수량 괄호하고 단위 땡땡계 하고 확인하고 확인하면은 이 위치가 바뀌었죠? 자, 법례는 아래쪽에 있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형을 넣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도형은 삽입의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삽입의 도형에서 이 설명선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 설명선을 그려서 넣어주시고 이 끝에 표를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채우기는 흰색, 텍스트 채우기는 까망으로 맞추고 적으세요. 그리고 요거를 홈에서 가운데 정렬로 맞추시면 완성.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자, 이렇게 만드시는 게 지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시험은 저장을 처음에 한번 하고 10분마다 저장 전송을 하게 합니다. 왜냐면 전송된 것까지 채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장 전송을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따로 저장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장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파일에 보시면 저장이 있어요. 자, 저장하실 때는 어디다 저장하냐면 시험대로라면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안에 ITQ라는 폴더로 가보시면은 여기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의 형태로 저장을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이게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수험번호가 따로 없죠. 그래서 그냥 저는 오늘 날짜를 적을게요. 2020-05-16 빼기 하고 이름 이렇게 적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요거 평가 문제 저번에 시험 보셨던 요 평가 문제를 그대로 한번 풀이를 해드려 보았어요. 어떻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집에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시고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은 아마 요 정도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요만 설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